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도 연구 및 준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은 도면 작성에 쓰이는 제도 연구의 종류와 그 용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도 연구의 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제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 연구의 종류와 그 용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도 연구는 말 그대로 제도를 할 때, 다시 말하면 도면을 작성할 때, 제도를 할 때 선이나 문자, 기호 등을 제도 규칙에 따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제도 규칙을 제도 통칙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 통칙. 자, 제도 연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컴파스,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디바이더. 디바이더는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모양은 컴파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컴파스는 한쪽은 바늘이 달려 있고 한쪽에는 연필이 달려 있죠. 이렇게 연필이 달려 있어 가지고 돌리게 되면 원을 그리는 것인데, 디바이더는 양쪽 다 바늘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용도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삼각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각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는 이런 형태의 자를 운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곡선들이 많이 있는 자를 운영자라고 하고요. 자유곡선자는 나비라든가 이런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곡선을 이렇게 만들고 이 곡선에 따라서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판은 이런 걸 형판이라고 합니다. 형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각각의 모양이 뚫려 있죠. 이런 형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형판들이 있습니다. 삼각 스케일. 삼각 스케일은 이게 삼각 스케일입니다. 삼각 스케일이라는 것은 주로 건축 도면이나 큰 도면을 축척을 이용해서 작게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자.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T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필이나 연필, 제도판. 이게 제도판입니다. 제도판은 약간 경사가 되어 있죠. 약 15도에서 한 20도 정도의 경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것은, T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판이 위아래로 다니면서 이 수평선을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도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파스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 또는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 또는 원호를 그릴 때. 먼저 컴파스를 자에 대고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바늘과 연필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5mm다 그러면은 지름이 10mm인 원이 그려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5mm니까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텐데, 여기서 지름은 10mm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컴파스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디바이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바이더는 제도에 필요한 치수를 옮길 때 사용하거나 선과 원주를 같은 길이로 등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길이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구분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이나 원호를 같은 길이만큼 나눠줄 때 사용하는 것이 디바이드입니다.
비례 디바이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척도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디바이더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끝과 여기 끝의 길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일에다가 대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잰 다음에 다시 이걸 옮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너비를 가지고 이거를 다리를 더 벌리거나 줄이지 않고 이게 똑같은 너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분을 균등하게 분할해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이 디바이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각자는 많이 봤죠? 밑각이 60도와 30도로 된 거. 이 삼각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30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고 밑각이 모두 45도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삼각형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조합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30도나 60도나 45도 뿐만 아니라 기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15도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15도도 그릴 수 있고 75도도 그릴 수 있고 105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T자가 있습니다.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T자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제도판이 있을 때 제도판 위에다가 T자를 얹고 T자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미끄러지듯이 올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수 있겠죠. 올려서 조금 더 올려서 수평선을 긋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수평선만 긋는 게 아니라 이 T자를 여기 놓고 삼각자를 이렇게 놓는다 하면은 45도의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삼각자를 이렇게 놓고 따라서 이 빗면을 따라서 그리면은 여기는 이쪽이 45도가 되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T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T자로 생겨있는 이 머리날을 제도판 왼쪽 모서리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위로 올려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수평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긋게 됩니다. 또 T자 위에 삼각자를 대고 그으면 수직선도 그을 수 있고 45도 선 또 여기는 60도 선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T자와 두 개의 삼각자를 잘 이어붙이면은 이렇게 15도의 선도 그을 수 있고요. 30도는 원래 30도였죠. 이 각이 30도니까 원래 30도를 그릴 수 있고 45도도 원래가 그릴 수 있는 것이고 60도도 원래의 선이었고요. 75도도 조합으로 해서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삼각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기 위한 길이 눈금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200분의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200분의 1. 그러니까 큰 건축물 같은 것을 작은 종이에 그릴 때 200분의 1로 축소하여서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면에는 100분의 1, 또 2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쪽 단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또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그래서 6개의 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라는 것은 컴파스로 그릴 수 없는 곡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긴 곡선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자가 있어서 이 곡면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운영자라고 합니다. 복잡한 모양을 가진 원호나 타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보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판은 얇은 플라스틱 판에 여러가지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글씨나 여러가지 모양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이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모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곡선자, 이거는 고무와 납,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서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납으로 된 자를 이렇게 갖다가 감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곡면을 따라서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연필로 따라서 그리면은 원래 있었던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도기,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많이 봤죠. 각도를 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각도를 재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가 0도, 여기는 약 45도 정도 되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를 잰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오고 각도기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약 60도 정도의 각도를 갖는다.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약 60도 정도의 각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제도용 만년필이 있는데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그을 때 선의 굵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의 굵기가 정해져 있는 만년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0.1mm, 0.2mm, 0.25mm 이렇게 해서 1mm, 1.4mm, 이렇게 2.0mm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선들을 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펜을 용지에 수직으로 세워서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가 있을 때 자에 아주 수직으로 딱 반듯하게 놓고 그래야만이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도용 연필도 있는데요. 제도용 연필은 그 선의 굵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연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는 선은 4H 또 9H까지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할 때는 B나 3B 정도를 사용합니다. 스케치용은 2B, 6B 정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은 HB였죠. HB라는 연필을 가졌었고 미술 시간에 스케치를 위해서 사용했던 스케치 연필은 아마 4B라는 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H가 의미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H는 아주 단단한 것이 되겠고 2B나 6B 정도는 아주 누른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HB는 딱 중간 상태의 연필 심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제도용 샤프 연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도용 샤프 연필은 대개 샤프 심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0.3mm, 0.5mm, 0.7mm, 0.9mm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도에서는 선의 굵기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 굵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도면이 잘 그려졌다든지 뭐 지저분하다든지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제도판과 만능 제도기가 있습니다. 제도판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은 판에 종이를 대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제도판에는 반드시 T자가 있어야겠죠. T자를 대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T자를 대는 면이, T자가 닿는 이 면이 아주 바르고 매끄러워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거나 울퉁불퉁하다거나 그러면 T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사가 져 있으면 T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수평선을 긋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T자의 면을 T자가 닿는 면은 아주 바르고 매끄럽게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제도기가 많이 있습니다. T자가 없죠. 대신에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둥이 움직임과 동시에 이 손잡이가 위아래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이렇게 두 개의 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쉽게 그릴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언제든지 쉽게 정해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 제도기입니다. 대개 제도판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다 언급했던 것이죠. 운영자, 각도기, 생각자, 또 생각 스케일, T자, 그 다음에 디바이더, 컴파스, 연필. 이 제도비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은 잘못 그렸을 때 지우개로 먹물 지우개나 연필 지우개로 지웠을 때 그 지운 것을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우개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복잡한 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선만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이 틈새 하얗게 보이는 것이 틈새인데 그 틈새만 보이게 하고 다른 데는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이 지우개판을 올려놓고 지우개판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온통 지우개판으로 가려놓고 이 틈새 벌어진 곳에만 이렇게 놓고 지우면 이 부분만 지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제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여러분들처럼 기초 제도를 할 때 처음에 몇 번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기초적인 것을 배울 때만 사용하고 실제 도면을 그린다거나 제도를 할 때는 CAD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제도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 준비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제도 용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도 용지의 규정은 KSB ISO 545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용지의 크기와 양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면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제도 용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도 원도 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도 용지, 원도 용지와 트레이싱지가 있는데요. 원도 용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연필 제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얀색 도화지 위에 연필이나 특별한 제도 용구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연필로 그리는 그림은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원도를 다시 청사진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종이를 위에 덮고 그 위에 다시 잉크로 그대로 그려주는 것, 이거를 트레이싱지라고 합니다. 대개 투명한 용지나 기름 종이 등을 사용하는데요. 원도 위에 연필로 그렸던 원도 위에 투명한 종이를 덮어놓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 이걸 트레이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캐드나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온도나 트레이싱지의 사도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판은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뒤쪽이 약 15도 정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도판 표면 검사를 위해서 T자를 이용하여 제도판 좌우로 수평선을 그어서 평행한지 이렇게 잘 봐야겠습니다. 제도실 조명, 제도를 할 때 제도실 조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판을 중심으로 작업자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왼쪽에서 조명을 비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도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T자를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조명은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명의 밝기는 300에서 700 룩스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도의 기본적인 연구와 준비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의 굵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를 지켜가면서 선을 긋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